질문 요지는 다시 확인하자면 환산보증금이 9억 원을 초과해도 이 9억 원은 이제 서울 기준이죠. 상가 건물인데 선순위 저당권이 없다면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나요? 라는 내용인데 이것을 질문하신 분의 요지는 이제 예를 들면 이제 환산보증금이 9억을 초과했을 경우에 선순위 저당권이 있다면 그러면 이제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없다는 전제하에 이걸 이제 물어보는 거죠. 이분은 어느 정도 이제 임대차 보호법에 이제 이해를 하고 계신 거죠. 여기에 대해서 제가 저당권의 개념이라든지 뭐 나중에도 아시겠지만 이제 말소 기준 권리에 대한 개념을 제가 일일이 설명을 드리기엔 시간 관계상 조금 무리가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간접적으로 어느 정도 이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실 것으로 가정을 하고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요지는 강남이네요. 강남에서 커피숍을 운영하고자 점포를 물색 중인데 서울에서 환산보증금이 9억 원이 초과됐을 경우 상가가 경매 진행되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저당권이 없는 상가는 걱정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맞는 말입니까? 하고 물으셨습니다. 질문 이해되시나요? 9억 원 초과하면 경매 진행하면 보증금을 못 돌려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근데 이제 저당권이 없는 상가는 걱정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맞는 말입니까? 라고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이유를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임차인이 우리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 이제 사업자 등록 마치고 세무서에서 확정이자 받으면 환산보증금이 일정 금액, 서울의 경우 9억 원을 초과할 경우 해당 상가 건물의 경매 진행 시 말소 기준 권리의 후순위, 중요한 건 이게 후순위입니다. 후순위 임차인은 우선 변제권이 없습니다. 이게 좀 많은 개념들을 알아야 됩니다. 일단은 우리가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 대항력, 나는 이 상가를 나가지 않고 보증금 돌려받을 때까지 안 나갈 것이다. 그 요건이 사업자 등록 마치고 세무서에서.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이 지역별 환산 보증금이 보증금에서 우리가 상가 보증금에서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을 하면 이 환산 보증금이라는 게 나오는데 더 깊이는 설명 안 하겠습니다. 이 환산 보증금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것이 서울 같은 경우에 9억 원인데 이걸 초과를 하게 되면 그러면 이게 그 우선 변제권이라는 것이 없다는 거죠. 이 우선 변제권 말 그대로 우선해서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우선 변제권은 이제 9억 원 환산 보증금을 초과를 할 경우에는 이 우선 변제권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없어요. 초과를 하면. 예? 근데 이제 임차인이 예를 들면 이거는 후순위고 이제 선순위인 경우 여기 보시면 경매의 말소 기준 권리 아까 말소 기준 권리가 뭐 내용들이 이제 복잡한데 쉽게 말해서 이제 저당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이 저당권보다 이제 선순위의 경우에는 경매 매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된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쉽게 말해서 이 근저당권보다 등기부호상 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 환산 보증금을 초과를 하더라도 우선 변제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선순위이기 때문에 대항력이라는 것이 있고 아까 대항력은 제가 말씀드렸죠. 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나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임대인의 지위를 이제 승계를 하게 된다. 경매 매수인이 임대인 지위가 승계하게 되기 때문에 내가 임차인으로서 보증금 받을 때까지는 못 나갑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때 임차인은 종전 임대차 계약 내용에 따라 임차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고 임대차 종료 시에 경매 매수인으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반환을 청구함으로써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경매 나가서 우선 변제를 못 받더라도 경매 낙찰받은 사람한테 보증금 돌려줄 때까지 못 나갑니다. 이 말은 뭡니까? 보증금이 보호가 된다는 뜻이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같은 경우에 상가 건물에서 환산보증금을 초과를 하면 우선 변제권이라는 것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변제는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인데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면 우선 변제권을 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면 우리가 우리 확정이자 받은 날로부터 선순위에 아무런 뭐 근저당권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고 후순위에 있고 내가 최선순위라고 하면 우선 변제권을 받을 수 없더라도 대항 내 보증금 받을 때까지 대항할 수 있기 때문에 경매가 나가더라도 이 경매 매수인으로부터 대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임대차 종료 시에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내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 경매에서 배당을 받을 수는 없지만 보증금을 안 받으면 이제 나가지 않겠다라고 대항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제 금액을 보호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뭐 경매 말소 기준 권리니 임대인의 지위의 승계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느 정도 민법을 공부하신 분들한테 저희가 설명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제가 얘기한 부분들을 반복적으로 여기 보시면 또 여러 가지 뭐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이제 말소 기준 권리가 뭐고 선순위 근저당권이 뭔지 여기 이제 민법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다 못하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 부분들을 계속 반복해서 이해하려고 이제 노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를 하셨죠? 우리가 환산보증금은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인데 지역마다 틀리고 서울의 경우에는 9억 원입니다. 근데 내가 그 환산보증금을 초과를 했다. 그러면은 우선변제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이 없고 우선변제권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보다 우선해서 내가 돈을 받을 수, 경매 나가면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인데 그것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면 내 등기부상 위에 근저당권 은행이 설정이 돼 있으면 우선 변제권이 없기 때문에 이 돈을 돌려받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 그 우선 변제권이 없더라도 선순위에 뭐 은행 근저당이 안 잡히고 내가 제일 위에 있다. 그러면 이게 대항력이라는 게 생긴다는 겁니다. 그 말은 즉슨 다른 사람한테 경매가 넘어가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까지는 상가를 비워줄 이제 의무가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배당은 못 받더라도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정말 간단하게 쉽게 이제 이해를 하자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의뢰인께서 말씀하신 게 환산보증금 9억 원을 초과를 해도 선순위 저당권이 없으면 이 말은 내가 이제 말소 기준 권리보다 위에 있고 이제 최선순위라고 했을 때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나요라고 한다는 것은 배당은 못 받지만 결과적으로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 이 내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사실 이제 경매하고도 어느 정도 관련이 있고 부동산 경매하고도 어느 정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이해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어쨌든 영상을 반복하시다가 그래도 모르겠으면 이제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에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